2012년 미국 법정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삼성 유죄. 베꼈다. 10억 달러 배상. 전 세계 언론이 조롱했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짝퉁이었네. 애플 따라 하기만 하는 회사. 영원한 2등. 그런데 지금 2025년 아이폰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삼성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빛나고 삼성이 만든 메모리가 돌아가고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숨쉬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 애플이 아이폰 한 대 팔 때마다 삼성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원조는 이제 아류 없이는 폰 한 대 못 만듭니다. 법정에서 진 회사가 어떻게 상대의 심장을 쥐게 됐을까요? 폭발 사고로 바닥 찍었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 1위 부품 공급사가 됐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굴욕을 설계로 바꾼 15년의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전쟁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걸어보십시오. 카페 테이블 위에 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아이폰이면 와, 센스 있다. 세련됐다. 트렌디하네. 그게 갤럭시면 실용적인 사람이구나. 합리적이네. 알뜰하다. 문제는 이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팅 자리에서 남자가 아이폰을 꺼내면 여자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갤럭시를 쓰면 역시 실속파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속, 합리, 가성비. 이 단어들이 얼마나 잔인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너는 멋은 없지만 쓸모는 있어. 바로 그 뜻입니다. 당시 애플 매장 앞을 지나가 보십시오.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텐트를 칩니다. 밤을 셉니다. 폰 하나 사려고요. 삼성 매장 앞은 어땠습니까? 조용했습니다. 한산했습니다. 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성 제품을 샀지만 삼성 브랜드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해서 샀지 갖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참담한 건 삼성 직원들도 아이폰을 썼다는 겁니다. 수원 삼성전자 본관 앞 주차장. 임원들이 타고 내리는 벤츠 안에 아이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제품도 안 쓰는데 남들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외국 언론들은 삼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이겁니다. 영원한 2등. 애플이 혁신하면 삼성이 따라 만듭니다. 애플이 디자인하면 삼성이 배웁니다. 애플이 문화를 만들면 삼성이 모방합니다. 이게 2010년대 초반 전 세계가 바라본 삼성의 초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도 공장이 있었고, 삼성도 엔지니어가 있었고, 삼성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사가 없었습니다. 애플에게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천재. 세상을 바꾼 혁명가. 광고 하나로 사람을 울리는 스토리텔러. 삼성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기업, 재벌, 삼성그룹. 이 단어들은 존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 외국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은 훌륭한 엔지니어링 회사다. 하지만 아무도 삼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애플 매장에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꿈을 샀습니다. 삼성 매장에서는 물건을 샀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스펙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의 전쟁, 상징의 전쟁, 문화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삼성은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래도 애플 따라 한 거잖아. 이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은 몰랐습니다. 진짜 굴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 이날 삼성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배심원단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삼성 유죄. 법정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배상 금액 10억 5,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삼성 측 변호사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애플 측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단어 하나. 카피드. 베꼈다. 이 단어 하나로 삼성은 기술 기업이 아니라 모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 달려듭니다. CNN 삼성 애플 디자인 도용 인정. 뉴욕타임스 한국의 거인. 모방으로 무너지다. 월스트리트 저널 삼성. 혁신 아닌 복제로 성장. 혁신. 복제. 이 두 단어가 두 회사를 갈라놓았습니다. 더 참담한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 국제적 망신 한국 기업 이미지 추락 K- 브랜드 위기. 삼성은 1조 원을 잃은 게 아니라 존중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으면 외국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엔 뭘 베꼈습니까? 애플 디자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또 소송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 머릿속엔 이 공식이 박혔습니다. 애플 창조자, 삼성 모방자. 더 아이러니한 건 삼성도 특허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도 애플을 맞고소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 기술 썼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미지 싸움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오리지널이냐? 누가 혁신의 상징이냐? 이 전쟁에서 삼성은 이미 졌습니다. 당시 삼성 내부는 충격에 빠집니다. 엔지니어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이겼는데? 우리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데? 우리가 먼저 만든 기술도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기술로 이겨도 이미지로 지면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때 삼성은 뼈아픈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은 링 위에서 같은 규칙으로 싸우는 한 심판은 항상 애플 편이라는 사실을요. 왜냐고요? 애플이 그 링을 만들었으니까요. 애플이 그 규칙을 정했으니까요. 애플이 심판을 교육했으니까요. 네모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앱스토어. 이 모든 게 애플이 만든 판이었습니다. 그 판 위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삼성은 영원히 애플처럼 만든 회사 이 꼬리표를 떼지 못합니다. 2012년 그날 밤, 삼성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판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답을 찾기까지 삼성은 더 깊은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법정 패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추락은 4년 후에 찾아옵니다. 2016년 8월, 삼성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역대 최고 사양, 최고 디자인, 최고 완성도, 예약 판매 시작 3일 만에 40만 대 돌파. 언론은 극찬했습니다. 삼성의 역작 아이폰 킬러 완벽한 스마트폰. 드디어 애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2일, 한국의 한 사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폰이 뜨거워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폭발. 충전 중이던 노트 7이 불을 뿜습니다. 사진이 올라옵니다. 새까맣게 탄 침대, 녹아내린 폰. 삼성은 당황합니다. 개별 사례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폭발은 계속됩니다. 미국, 호주, 중국, 유럽, 전 세계에서 터집니다. 9월 15일, 삼성은 결단을 내립니다. 전량 리콜, 250만 대. 스마트폰 역사상 최대 규모 리콜이었습니다. 배터리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새 배터리로 교체한 폰을 나눠줍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그런데 10월, 교체한 폰도 폭발합니다. 미국 켄터키, 한 남성의 침실, 새벽 4시, 교체받은 노트 7이 폭발합니다. 집이 불에 탑니다. 남성은 화상을 입습니다.
이 순간 삼성은 끝났습니다. CNN은 생방송으로 보도합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 교체 제품도 폭발. 항공사들이 움직입니다. 노트 7 기내 반입 금지.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하신 승객께서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비행기 탑승 금지 품목이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노트 7을 꺼내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저거 폭발하는 거 아니야? 무섭다. 왜 아직도 쓰고 있어? 폰이 흉기가 됐습니다. 10월 11일, 삼성은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생산 중단, 판매 중단, 연구 단종, 출시 2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진 제품. 손실 규모 17조 원.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습니다. 신뢰. 당시 미국 소비자 조사. 삼성 제품을 다시 살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자의 70%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뒤집어 맸습니다. 부끄러워서. 2016년 말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합니다. 외국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냅니다. 삼성, 회복 불가능 스마트폰 사업 철수 고려해야 브랜드 가치 추락. 언론은 삼성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법정 패배에 이은 기술 참사 모방자에서 실패자로 삼성의 몰락. 이때 삼성은 진짜 바닥을 찍습니다. 2012년엔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2016년엔 생존이 걸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침묵.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법정에서 지고, 폭발로 무너지고, 신뢰를 잃고,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질문. 우리는 왜 항상 이 지경입니까? 우리는 왜 항상 따라가기만 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만의 길을 못 갑니까? 이 절망의 순간, 이 질문 하나가 삼성을 바꿉니다. 2016년 겨울, 삼성 수원 사옥. 회의실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임원들,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모두 모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누군가 말합니다. 더 좋은 폰을 만듭시다. 다른 누군가가 답합니다. 노트 7도 좋은 폰이었습니다. 그런데 터졌습니다. 그럼 더 안전하게. 안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럼 마케팅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린 이미 베낀 회사입니다. 침묵. 그때 한 임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항상 따라가고 있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비슷한 폰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만들면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디자인 바꾸면 우리도 바꿨습니다. 애플이 판을 깔면 우리는 그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법정 패소, 모방자 낙인, 영원한 2등. 다른 임원이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플처럼 만들었네. 아무리 우리가 먼저 만들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플 따라한 거지. 왜냐고요? 애플이 만든 판에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방 안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판을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플이 정한 규칙으로 싸우는 한 우린 영원히 못 이깁니다. 그럼요. 우리가 규칙을 만듭니다. 이 순간 삼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스마트폰이 뭡니까? 네모난 판때기입니다. 2007년부터 모든 폰이 똑같습니다. 네모납니다. 평평합니다. 터치합니다. 애플도, 삼성도, 화웨이도, 샤오미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뭘 바꿉니까? 형태를 바꿉니다. 형태요? 2007년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네모난 판때기라는 형태. 그걸 깹니다. 누군가 반론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LG도 시도했다가 망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더 좋은 갤럭시를 만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플보단 낫네 아닙니다. 애플 비슷한 애입니다. 우린 이미 그 게임에서 졌습니다. 그럼 이제 새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묻습니다. 폴더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째 연구실에만 있었습니다. 상용화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혁신 아닙니까? 방안이 술렁입니다. 누군가 걱정합니다. 또 실패하면요? 노트 7처럼 또 터지면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터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테스트를 수천 번 하고, 품질을 수만 번 확인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없었던 건 용기였습니다. 새로운 길로 갈 용기, 실패를 감수할 용기, 애플 없이도 우리 길을 갈 용기. 회의실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 임원이 정리합니다. 좋습니다. 폴더블로 갑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듭니다. 절대 터지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이 놀랄 만큼 만듭니다. 노트 7의 악몽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바꿉니다. 2016년 그날 밤, 삼성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애플 뒤를 쫓지 않기로. 더 이상 남의 판에서 놀지 않기로. 이제 우리 판을 만들기로. 이 결정이 3년 후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019년 2월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장. 삼성은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대 위 DJ 고 부사장이 검은 천으로 덮인 물체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오늘 스마트폰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이 벗겨집니다. 갤럭시 폴드. 접히는 폰. 기자들이 웅성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무대 위에서 폰이 펼쳐집니다. 스마트폰이 태블릿이 됩니다. 다시 접힙니다. 태블릿이 스마트폰이 됩니다. 2007년 아이폰 이후 12년 만에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저걸 써? 접으면 고장 나겠네. IT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과시용이다. 실용성이 없다. 또 삼성 실험이네. 가격은 더 문제였습니다. 240만 원. 미쳤나? 폰 하나에 240만 원? 그 돈이면 아이폰 2대 사겠다.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출시 전 일부 리뷰어들에게 미리 나눠준 제품. 화면이 깨집니다. 불과 이틀 만에 디스플레이에 선이 가고 보호 필름이 벗겨지고 화면이 먹통이 됩니다. CNN은 보도합니다. 삼성 폴더블 폰 출시도 전에 고장. 버지는 조롱합니다. 삼성이 또 했다. 트위터는 난리가 납니다. 역시 삼성 노트 7의 재림 삼성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은 출시를 연기합니다. 품질 점검을 위해 출시를 미룹니다. 세상은 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괜히 설쳤네. 애플만 따라할 걸. 하지만 이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엔지니어들은 밤을 샙니다. 디스플레이를 수정합니다. 경첩을 보강합니다. 테스트를 20만 번 반복합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20만 번. 2019년 9월. 재출시. 이번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비싸. 불필요해. 난 네모난 폰으로 충분해. 판매량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언론은 평가합니다. 삼성의 실험, 시장에서 실패. 폴더블 미래는 아직 멀다.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삽니까? 비싸서, 불편해서, 필요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싸게, 더 편하게, 더 필요하게 만듭니다. 2020년 갤럭시 Z 플립.
이번엔 접근을 바꿨습니다. 크게 펴지는 폰이 아니라 작게 접히는 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화장품처럼 예쁜 액세서리처럼 꾸밀 수 있는 폰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 가격도 낮췄습니다. 165만 원. 여전히 비싸지만 이전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1년 Z 플립 3. 더 싸졌습니다.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예뻐졌습니다. 2022년 Z 플립 4. 2023년 Z 플립 5. 매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러는 동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폴더블 폰을 꺼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예쁘다, 작다, 특별하다. 이때부터 삼성은 더 이상 애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엔 없는 것, 애플이 못 만드는 것, 애플이 시도조차 안 하는 것, 삼성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은 이제 삼성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2024년 애플도 폴더블 개발 중이라는 루머가 돕니다. 하지만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삼성이 앞서 있었습니다. 2019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2025년 삼성 폴더블 누적 판매 3천만 대, 시장 점유율 80%. 판을 바꾼 자가 게임을 지배합니다. 21년 강남거리 한 카페 앞 20대 여성이 가방에서 폰을 꺼냅니다. 딸깍. 접혀있던 폰이 펼쳐집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와, 저거 뭐야? 접히는 폰이네. 예쁘다. 이 순간 뭔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Z 플립은 스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폰이었습니다. 화면 크기? 일반 폰만 못합니다. 배터리? 더 작습니다. 가격? 더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고요?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액세서리였으니까요. 인스타그램이 폭발합니다. 해시태그 갤럭시 플립, 해시태그 GFLIP, 해시태그 플립 언박싱. 수만 개의 게시물, 수십만 개의 좋아요. 사람들은 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했습니다. 화장대 위, 명품 가방 옆, 카페 테이블 위, Z 플립이 놓여있는 사진들이 쏟아집니다. 오늘의 템 나의 일상 케이스 바꿨어요. 케이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이폰 케이스는 그냥 보호용입니다. Z 플립 케이스는 자기 표현입니다. 파스텔 핑크, 메탈릭 실버, 체인 스트랩, 커스텀 스티커. 사람들은 매일 케이스를 바꿉니다. 오늘은 큐트하게, 내일은 시크하게, 모레는 럭셔리하게. 폰으로 옷을 입는 시대. 이때부터 삼성은 더 이상 아재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갤럭시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아빠가 쓰는 폰, 실용적인 폰, 무난한 폰. 2020년대 Z 플립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를 표현하는 폰, 특별한 폰, 힙한 폰.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립니다. Z 플립 언박싱, Z 플립 일주일 써본 후기, Z 플립 꾸미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갑니다. 틱톡에서는 챌린지가 유행합니다. 폰을 접었다 펴는 그 소리. 딸깍. 이 소리 하나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해시태그 플립 챌린지, 해시태그 플립 사운드. 사운드가 브랜딩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쓰느냐였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BTS B, 배우 한소희, 셀럽들이 Z 플립을 씁니다. 공항에서, 브이로그에서, 일상 사진에서 영향력이 퍼집니다. 10대들이 부모님께 조릅니다. 나도 플립 사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당황합니다. 폰이 왜 이렇게 비싸니? 엄마, 이건 그냥 폰이 아니야. 다들 쓰는 거야. 다들. 이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Z 플립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또래 문화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너도 플립이야? 나도. 케이스 뭐 샀어? 직장에서 그거 접히는 폰이죠?
네, Z 플립이요. 오, 트렌디하시네요. 트렌디. 2010년대엔 아이폰이 트렌디였습니다. 2020년대엔 Z 플립이 트렌디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남성 사용자의 증가였습니다. 처음엔 여성 위주였습니다. 작고 예쁘니까. 그런데 남성들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개성. 모두가 네모난 폰 쓸 때 나만 접는 폰. 모두가 비슷할 때 나만 다른 폰. 동일함보다 개성을 원하는 시대. Z 플립은 그 욕구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2023년 한 조사 결과 Z 플립 구매 이유가 뭡니까? 1위. 디자인이 예뻐서 2위. 남들과 다른 걸 원해서 3위. 폰을 꾸미고 싶어서. 성능이 아닙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감성입니다. 표현입니다.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은 이제 스펙 전쟁이 아니라 정체성 전쟁이라는 걸. 애플은 싱크 디퍼런트를 팔았습니다. 삼성은 이제 비 디퍼런트를 팝니다.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폰. 접히는 형태로, 나만의 꾸밈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차이가 됩니다. 2024년 Z 플립 6 출시 론칭 이벤트장. 한 20대가 말합니다. 저 아이폰 5년 썼어요. 근데 이제 Z 플립으로 바꿨어요. 왜요? 재밌잖아요. 재미.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재밌어졌습니다. 접는 재미, 꾸미는 재미, 보여주는 재미, 혁신은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삼성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닙니다. 문화를 만드는 자. 2023년 11월 챗GPT가 세상을 바꿉니다. 누구나 AI와 대화하고, 누구나 AI로 그림 그리고, 누구나 AI로 일합니다. 새로운 시대. 이때 모든 스마트폰 회사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폰에 어떻게 AI를 넣을까? 애플과 삼성. 두 회사의 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플의 선택. 우리가 만들겠다. 애플만의 AI. 애플 생태계 안에서 팀 쿡이 발표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이 직접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박수가 터집니다. 역시 애플 완벽주의 최고를 만들겠다는 거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 AI 개발, 테스트, 최적화,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언제 나옵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삼성의 선택. 우리가 만들 필요 있나? 이미 잘 만든 게 있는데. 2024년 1월 갤럭시 S24 언팩. 삼성은 구글과 손잡습니다. 구글 제머나이. 발표 즉시 작동합니다. 통역해줘. 실시간 통역. 이 사진 뭐야? AI가 설명합니다. 메시지 요약해줘. 요약 완료. 지금, 바로, 당장. 시장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IT 리뷰어들이 말합니다. 애플은 미래를 약속했고, 삼성은 현재를 줬다. 한 사용자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아이폰 15 프로 vs 갤럭시 S24. 아이폰에게 묻습니다. AI 번역해줘. 시리가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갤럭시에게 묻습니다. AI 번역해줘. 바로 번역합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키읔 미래의 아이폰 vs 현재의 갤럭시 기다리는 거, vs 쓰는 거, 언젠가 vs 지금. 속도의 차이. 애플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AI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나오면 최고일 겁니다. 삼성은 실용을 택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좋은 AI가 있으면 가져다 쓰면 되지 않나요? 누가 맞습니까? 2024년 9월 애플 인텔리전스 일부 기능 공개. 와, 역시 애플답다 깔끔하다 잘 만들었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삼성 AI를 쓰고 있었습니다. 출장 가서 외국인과 대화하고 사진 찍어서 AI로 편집하고 문서 받아서 AI로 요약하고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S24 업데이트. 2024년 8월 Z 폴드 6세 기능. 2024년 11월 또 업데이트. 계속 빠르게 개선. 왜 가능했을까요? 구글이 AI를 발전시키면 삼성은 그냥 업데이트하면 됐습니다. 애플은 자기가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혼자 vs 함께. 애플은 말합니다. 우리 생태계는 완벽해야 해. 삼성은 말합니다. 좋은 거 가져다 쓰면 돼. 2024년 말 시장 조사. AI 기능 때문에 폰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아이폰 사용자. 언젠가 나오면 바꿀게요. 갤럭시 사용자. 이미 잘 쓰고 있어요. 언젠가 BS 이미. 이게 전부입니다. 기술은 완벽한 것보다 쓸 수 있는 게 이깁니다. 미래는 약속하는 것보다 지금 주는 게 이깁니다. 2025년 1월 한 IT 전문가가 칼럼을 씁니다. 애플의 완벽주의는 때로 독이 된다. 삼성의 실용주의는 때로 답이 된다. AI 시대에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완벽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람들에게 주느냐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애플이 완벽한 AI를 준비하는 동안 삼성은 사람들 손에 AI를 쥐어줬습니다. 이게 2020년대의 차이입니다. 2010년대엔 애플이 판을 깔고 삼성이 따라갔습니다. 2020년대엔 삼성이 먼저 주고 애플이 준비합니다. 누가 앞서 있습니까? 먼저 도착한 자. 속도. 이게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완벽함보다 빠름. 혁신보다 실행. 약속보다 현실. 삼성은 더 이상 기다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먼저 주는 회사. 그리고 그 속도가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애플 본사.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새 아이폰이 조립 라인을 지나갑니다. 엔지니어가 부품을 하나씩 조립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끼웁니다. 삼성 제조. 메모리를 넣습니다. 삼성 제조. 반도체를 장착합니다. 삼성 제조. 아이러니. 2012년 법정은 말했습니다. 삼성 애플을 베꼈다. 2025년 현실은 말합니다. 애플 삼성 없이는 못 만든다. 더 재밌는 사실. 아이폰 1대 팔릴 때마다 애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성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메모리가, 반도체가. 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1대당 삼성이 가져가는 금액 약 $110. 우리 돈으로 15만 원. 아이폰이 1억대 팔리면 삼성 매출 15조 원. 애플이 잘 팔수록 삼성이 더 번다는 기막힌 구조. 2024년 실적을 보십시오. 삼성 반도체 부문. 매출 급증. 이유?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 한때 적이었던 회사가 이제 최대 고객입니다. 더 통쾌한 건 애플의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삼성만 만듭니다. 고성능 D램. 삼성이 최고입니다. 최신 낸드 플래시. 삼성이 앞섭니다. 애플이 삼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2023년 애플이 시도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로 바꿔보자. 품질 문제. 중국 BOE로 가보자. 수율 문제. 결국 다시 삼성. 한 애플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는 프리미엄 아이폰을 못 만든다. 이게 2025년의 현실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2012년 법정 계단. 삼성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베꼈다는 판결. 전 세계의 조롱. 그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13년 후 원고였던 회사가 피고의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들 거라고. 2016년 노트 7 폭발. 비행기 탑승 금지. 삼성 끝났다. 그날 누가 믿었겠습니까? 9년 후 그 회사가 폴더블 시장 80%를 먹고 세계 1위 부품 공급사가 될 거라고. 이게 반전입니다. 법정에서 진 회사가 상대의 심장을 쥐었습니다. 폭발로 무너진 회사가 세상에 없던 폰을 만들었습니다. 모방자로 낙인 찍힌 회사가
이제 남들이 따라오는 길을 갑니다. 삼성의 진짜 승리가 뭡니까? 애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애플이 필요로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상대는 다시 도전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뉴욕 5번가 애플 스토어 사람들이 줄 섭니다. 새 아이폰을 삽니다. 그 폰 안에는 삼성의 기술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 아류라 불리던 회사, 지금은 원조가 의존하는 회사. 이것이 15년에 걸친 추락과 역전의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전쟁이 시작됐고, 폴더블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애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삼성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삼성이 지는 결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판을 바꿨으니까요. 먼저 갔으니까요. 필요한 존재가 됐으니까요. 2012년, 베꼈다는 말에 고개 숙였던 그 회사. 2025년, 삼성 없이는 못 만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이게 역전입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0년, AI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삼성의 속도일까요? 애플의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 못한 새로운 회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